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부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한 캡슐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유산균 수는 10배나 많아져서 100억마리나 돼요. 쉽게 삼킬 수 있고 유산균은 많아지고 30도에서도 3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이 모든 것이 140년 역사와 전통의 힘이랍니다.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기술력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입니다. 하루 한 번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바쁘게 흘러가는 당신의 하루. 꼭 필요한 걸 놓치고 있진 않나요? 하루 한 팩, 유럽의 고품질 원료로 만든 비타민이 당신의 하루를 완성해갑니다. 당신을 위한 가치 있는 선택. It's true. True vitamin. 비타민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떤 비타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비타민이 부족한 당신을 위해 유럽 고품질 원료의 가치를 담은 비타민을 완성했습니다. 비타민의 본질에 충실한 비타민. It's true. True vitamin. 우리는 비타민의 본질에 대한 물음표로 출발해 유럽에서 고품질의 비타민 원료를 찾았습니다.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는 영국에서, 활력을 위한 비타민 B는 독일에서, 눈과 뼈, 그리고 피부 건강을 돕는 지용성 비타민은 스위스에서, 유럽 각국의 고품질 원료로 비타민을 완성했습니다. 한 알의 편리함보다는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살린 비타민. 이것이 우리가 비타민을 단 한 알에 담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85년 전통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의 테스트를 완료한 비타민. 비타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하루 한 팩으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It's true. True vitamin. Hello, my name is Lasse Nagel, and I am the CEO of Dentist here in Copenhagen. I have spent the last 20 years in the OTC and dietary supplement industries, most recently as the Senior Vice President of Human Health at the global probiotics leader, Christian Hansen. HPO is a valued partner to Christian Hansen. So when Mr. Lee asked me to join Dentist, the answer was yes. You might ask why. It's because we share the same philosophy and vision, and that is to provide science-based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highest quality standards and provide them to the global consumer. Our journey has just begun, but the future is full of successes. Thank you. 다른 이가 기능을 이야기할 때 덴프스는 안전을 생각합니다. 다른 이가 판매를 생각할 때 덴프스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이가 편리함만을 고민할 때 덴프스는 미래의 환경을 고민합니다. 가장 강력한 혁신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한다. 덴프스. 안녕하세요. HPO의 이현용입니다. 오늘 비대면 투자 간담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요즘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찾아뵙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회사의 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은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이미지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투자 하이라이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브랜드,
세 번째는 저희 사업의 확장성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챕터 1에서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챕터 2, 3, 4에서 본론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소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71.6%는 최근 저희 회사의 3개년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결 기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도 54.3%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6.1%인 것을 감안한다면 꽤 높은 성장을 해왔다. 18%는 저희 회사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연결 기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19.2%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주요 상장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202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0.5%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도 낮지 않았다.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덴프스입니다. 본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갈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저희는 온라인 모바일 채널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전략을 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세 번째는 휴먼 뉴트리션을 그동안 잘 해왔던 것과 같이 애니멀 뉴트리션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저희의 최근 연도의 분기별 매출액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오렌지색 실선 그래프는 영업이익률의 추이인데요. 영업이익률도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고 있다. 저희의 영업이익률 목표는 20%는 아니고 저희가 바라는 온라인 모바일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영업이익률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시장의 우호적인 브랜드를 빌딩할 수 있었던 좋은 원인을 저희가 시장을 분석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순위입니다. 1위는 홍삼, 2위는 프로바이오틱스, 3위는 비타민 순입니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사이즈를 1년간 5조 원으로 봤을 때 이 상위 3개의 카테고리에서 60%가 발생합니다. 약 3조 원의 매출이 이 3개의 카테고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오른쪽에 보시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저희 자사 제품이 지난해 기준 610억 원, 회사의 매출 포션 58%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의 경우에도 트루바이타민이 지난해 매출 기준 250억 원, 회사의 매출 포션 24%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핵심 제품 두 가지가 산업의 최상위 품목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번에는 탑3 원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면요. 홍삼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동안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3개년 동안 23.9%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고 머지않아 프로바이오틱스가 홍삼 시장을 앞설 것이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 홍삼의 1년간 사이즈가 1조 4천억이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1조 5천억으로 확대될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저희의 핵심 제품 첫 번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시장은 평균 23.9% 성장하는 데 반해 저희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43.1%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삼을 넘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저희의 성장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2017년도에 4.5%의 마켓쉐어에서 2020년도에는 6.9%의 마켓쉐어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마켓쉐어가 더 커질지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 품목은 트루바이타민입니다. 시장은 연평균 1%의 성장,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65.7%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무적인 것은 시장에는 저가 제품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비타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자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타민 시장에도 프리미엄 제품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을 했고 출시한 이후에 이와 같은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회사 안의 매출 비중입니다. 파란색은 유산균, 노란색은 비타민, 그레이색은 기타 제품입니다. 최근 연도를 보시면 파란색의 유산균과 비타민, 핵심 제품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레이색의 기타 제품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 파란색의 실선 그래프를 보시면 유산균의 그래프입니다. 2017년도 저희 회사 내에 73%의 매출 비중에서 매년 43%의 높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의 매출 비중은 58%로 낮아지는 이상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제품과 기타 제품이 모두 성장할 수 있었던 키팩터는 저희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덴프스라는 브랜드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국내 소비자는 물론 글로벌 컨슈머에게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와 제품을 빌딩해 왔습니다. 브랜드는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저희 100% 자회사인 덴프스를 2016년도에 설립하고 현지 직원도 모두 현지인들로 채용하면서 진정한 유럽의 식품회사로서 브랜드로서 빌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품들도 그에 걸맞는 레퍼런스의 제품들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품들을 빌드업 해왔는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전 세계의 유산균 원료사, 탑티어의 원료사가 3곳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에, 하나는 스위스에, 하나는 미국에 있습니다. 저희는 덴마크에 있는 회사와 일을 하기로 하고요. 덴마크에 있는 연구기관과 저희의 개발팀이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역시도 프랑스에 있는 특허받은 용기를 사용하면서 상온에서도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존에는 찾기 어려웠던 기능까지도 채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덴마크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프리미엄 유산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도 같은 전략입니다. 비타민을 만들 때는 저희는 네덜란드에 있는 DSM이라는 비타민 원료소와 함께 원료를 수급받기로 계약을 하고요. 제품을 준비할 때는 국내 개발팀과 스위스 비타민 인스티튜트, 세계적인 비타민 연구소입니다. 그곳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면서 테스트 과정도 완료를 합니다. 덕분에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됐던 국내 비타민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이엔고고는 저희의 중국 시장의 핵심 제품이자 전략적인 제품입니다. 중국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밀크 파우더, 즉 분유인데요. 이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덴마크에 있는 유기농 밀크 연합조합과 함께 원료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고요. 그동안 분유 제품은 캔이라는 고정인식에서 벗어나서 한 포 한 포씩 섭취하실 수 있는 개별 포장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1개월에 15만 원이나 하는 프리미엄 분유이지만 매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저희 유산균과 비타민의 마켓의 포지셔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빌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는 플랫폼이어야겠다. 브랜드는 비이클이어야겠다. 앞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품목뿐만 아니라 이어서 소개할 신규 제품과 기타 제품들도 그 브랜드에 올라온다면 신뢰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진정한 저희가 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저희는 지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한 카테고리에서 잘하는 브랜드와 저희와 같이 모든 품목을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빌딩이 되면은요, 고객들에게 로얄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로얄티는 산업 안에 있는 많은 원료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고 싶을 때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산업의 밸류 체인의 중심은 브랜드이다. 마치 애플과 테슬라가 그 산업의 중심이듯 저희 덴프스도 저희 산업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장점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프리미엄에 맞는 제품이 준비되면 글로벌 확장성이 생깁니다. 또 전체 시장보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높은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중저가의 제품군보다는 프리미엄일 때 또 진입장벽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들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프리미엄일 때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채널은 온라인 모바일 채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저희 회사 안에 매출 포션의 차트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화면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온라인 모바일의 성장률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9.5%의 매출이 온라인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사몰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 자사몰에 온라인 모바일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전해인 2019년도 자사몰의 매출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143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고요. 직영몰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2019년도에는 98만 명, 근데 2020년도에는 66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사몰의 육성을 위해서 세일이나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시면 저희의 자사몰의 가격은 거의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특별히 외부의 몰보다 높은 가격을 늘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인풋을 드린 부분은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브랜드와 제품을 여러분들께 신뢰성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를 많이 열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자사몰에 방문하시고 직접 구매로까지 이어진 질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양쪽으로도 매우 좋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사업 확장 전략은 글로벌 전략입니다. 대표이사인 저에게 이 많은 장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시면 저희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매우 유망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저희 HPO에게는 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덴프스를 빌딩할 때부터 글로벌 전략에 맞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들을 채용하면서 현지의 브랜드로서 현지의 식품회사로서의 네트워크를 빌딩하고 있고요. 제품도 그에 걸맞는 유산균과 비타민, 밀크 파우더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덴마크와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에서 잘 안착되어서 성장되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동남아시아와 미들이스트 그리고 미국의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이 100억 원 정도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94억 원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IPO 과정이 끝나는 대로
싱가포르의 덴프스 에이펙을 설립하고 현지에 직접 가서 일정 기간 글로벌 전략을 총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저희 덴마크에 있는 덴프스의 플래그샵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고 있고요. 이 샵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디자이너를 함께 모시고 가서 유럽의 브랜드이지만 한국의 아름다움까지도 함께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샵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애착이 있는 샵이고요. 뿐만 아니라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제공항에 면세점 약국 체인에도 입점을 해서 저희 브랜드와 제품을 유럽 브랜드로서, 유럽의 식품회사로서 잘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덴프스의 브랜드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하이엔고고 덴프스 샹하이는 저희의 중국 회사의 법인명입니다. 하이엔고고는 덴프스의 주니어 식품 브랜드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이엔고고는 분유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분유가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분유입니다. 저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그 분유 시장이 아니라 3세부터 15세까지의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면 좀 더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연령대에 맞는 원료와 처방을 통해서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3세부터 15세까지의 중국에 있는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유산균 역시도 2015년도에 런칭한 이후에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해외 유산균 브랜드 탑10 안에 온라인에서 선정될 만큼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채널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몰과 징동몰에 공식 플래그샵을 오픈하고요. 웨이보나 샤오홍수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아우르는 전문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와 같이 잘 발달되어 있는 플랫폼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하이엔고고를 알린 결과 지난해 샘즈 클럽이라는 중국 내의 넘버원 회원제 마트, 우리나라의 코스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월마트가 중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면서 회원제 마트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샘즈 클럽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유명하거나 의미 있는 브랜드를 소싱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회사 중에는 오리온 초코파이나 몇 개 되지 않는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입점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는 의미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샘즈 클럽입니다. 그곳에서 3세부터 15세까지의 분유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 하이엔고고를 지목했고요. 저희가 지난해 준비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에 입점을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월 달에 400세트가 판매됐고요. 2월 달에 800세트, 3월 달에 1400세트, 4월 달에 들어서는 일판매 100세트가 넘어서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예상으로는 2000세트는 무난히 넘을 것 같습니다. 샘즈 클럽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아직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전체 31개 매장 중 8개 매장에는 하이엔고고의 직원이 직접 배치되어서 좀 더 세일즈를 끌어올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할 만큼 샘즈 클럽 안의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기회에 인연이 닿을 수도 또 다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대표하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나 브랜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하이엔고고가 어떻게 육성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9월에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본은 시니어들의 소비력이 높기 때문에 TV 홈쇼핑 채널이 잘 살아 있습니다. 넘버원 홈쇼핑 채널인 숍채널에 지난 9월에 입점을 했고요. 입점의 방송 목표가 1시간에 800세트였는데 3,500세트가 판매되면서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송 편성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관서지방에 있는 홈쇼핑도 추가로 런칭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런칭도 의미 있지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저희가 모두 덴푸스와 하이엔고고가 진출을 했다. 이것의 의미는 저희가 현재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중국의 하이엔고고, 그 중국의 하이엔고고가 또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국민의 키가 작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 아이의 성장에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하이엔고고는 반드시 통할 거라는 저희 내부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쿼터부터는 하이엔고고를 전략적으로 지역별로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은 또 다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은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니즈보다는 유산균의 전문 브랜드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성용 유산균, 성인용 유산균, 유아용 유산균 3가지 SKU를 준비하면서 아마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런칭을 하고 마케팅을 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 전략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코펜하겐 레서피입니다. 코펜하겐 레서피는 반려동물 식품, 즉 펫푸드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파트너사들은 휴먼 뉴트리션도 잘 하고 있지만 애니멀 뉴트리션도 강한 회사입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HPO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휴먼 뉴트리션을 잘 하고 있으니 애니멀 뉴트리션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코펜하겐 레서피를 설립했고요. 그 코펜하겐 레서피를 통해서 현재 제품과 마케팅을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거고요. 국내의 반려동물 식품의 트렌드를 보면 해외 브랜드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나 프리미엄 브랜드는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다시피 저희 HPO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반려동물 비즈니스의 스케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투자 하이라이트는 3가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파란색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비오팜이라는 자회사 역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모회사인 저희가 이 비오팜의 매출을 줌으로써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저희 모회사가 주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성장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비오팜 역시도 앞으로 코스닥에 자체적으로 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회사로서 비오팜에 줄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비오팜은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로서도 잘 성장하겠지만 유럽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서도 육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밀크 파우더 생산 라인이 어느 정도 캐파가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덴마크에 있는 밀크 유니온과 함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의 비오팜이 현지에 시설을 셋업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밀크 파우더를 생산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조사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비오팜의 향후의 모습입니다. 비오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십시오. ESG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회사로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솔 제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전용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전용 포장지 프로테고 H에
프로테고는 한솔재지의 용지의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H는 저희 HPO의 H입니다. 이 전용지를 통해서 앞으로 트루바이타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저희 제품들은 친환경, 분해되는 패키징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시장 안에 산업 안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제가 공모 과정이 마치고 나서도 지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만 가족들에게 주식을 한 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맺겠습니다. IPO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옆에 그 주관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참고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 공모 일정의 경우에는 아마도 오늘과 내일이 수요 예측일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저희 회사의 비전을 보시고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 예정일과 납입 예정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모 후 주주 구성에 대한 이야기, 보호회수에 대한 현황 이야기를 해드리던데요. 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주주인 제가 원래는 규정이 6개월이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당장에 지금 지분을 팔 일이 없기 때문에 2년 그 최고 한도를 다 보호예수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저의 지분 70.3%가 보호예수가 된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일부 보호예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도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26% 좀 넘는 정도이다라는 말씀을 주관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IPO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나온 질문이네요. 2020년도 자사몰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할인과 같은 이벤트를 많이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굉장히 엄격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2013년도에 런칭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공식적인 세일을 거의 지금 한 8, 9년이 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을 만큼 엄격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사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또 신뢰도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면서 자사몰이 잘 성장한 케이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의 마케터들과 제가 갖고 있는 공감대는 가격을 정말 처음에 잘 세팅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가격을 잘 세팅하고 정말 목숨같이 그 가격을 잘 지켜가자라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준비가 됐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꽤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아마 의미 있는 보도들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대외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너사들과도 비밀 협약을 유지하고 일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서 처음에 런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머지않아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의 발표를 통해서 구체화된 모습을 전달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도요. 저희 회사는 사업을 선택할 때 빠르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은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을 한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마케팅을 하는 편입니다.
반려동물 사업을 해보겠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희는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반려동물에서 외국에 들어온 많은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그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제공해서 코펜하겐 레서피라는 반려동물 사업도 잘 키워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요즘에 D2C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다이렉트 투 컨슈머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유통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날 때와 또 좀 더 낮은 수수료가 또 장점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 모바일 이외에 유통사와 함께하는 마케팅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육성시켜서 회사나의 매출 포션이 온라인 모바일 높아지고 또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저희는 현재 19.2% 연결 기준으로 18%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HPO의 뜻을 물어보셨는데요. H는 앞에 저희가 H하고 콤마를 찍었죠. 닷을 찍었습니다. H는 이니셜인데요. Human, Health, Happiness,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저희 회사의 철학이 담겨 있고요. 뒤에 있는 PO는 제 캐톨릭 세례명입니다. 이 PO 성인은 이탈리아 성인이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셨던 성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건강을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 치유라는 의미가 저에겐 좀 남달랐고요. 그 치유의 성인의 그 뜻을 잘 담아서 HPO를 이끌어 가자라는 뜻으로 HPO라는 이름을 법인명으로 했습니다. 저희 철학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IPO를 하는 과정에 제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자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사업을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글로벌 회사로서의 발돋움을 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다. 또 반려동물이라는 또 좋은 사업 기회도 눈앞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와 철학이 맞고 뜻이 맞는 투자자들을 모시고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IPO라는 과정이 목표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는데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공감대 가지고 이 IPO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켜보시는 그분들도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모든 답변은 지금 드리지 못하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추후에라도 저희 회사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성실성의껏 그리고 또 진실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 또 앞으로 해갈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무척 기뻤고요. 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